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여성,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인생 교훈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흔히 율곡 이의 어머니로만 알려진 그녀는 사실 뛰어난 예술가이자 현명한 교육자, 그리고 강인한 지조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지혜와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사임당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고 풍성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신사임당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인 1504년 10월 29일 연산군 10년에 강릉의 외가에서 태어나 1551년 5월 17일 명종 6년에 48세에 길지 않은 생을 파주의 율곡리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인선이고 자는 불분명하며 사임당이라는 호는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고자 하는 뜻에서 스스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에서도 그녀가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높은 이상과 목표를 명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의 삶을 넘어 당대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는 깊이 있는 사유와 실천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진사 신명하였고 어머니는 용인 이씨 이사원의 딸이었습니다. 특히 외할아버지 이사원은 학식이 깊고 덕망 높은 인물로 어린 신사임당은 강릉 오죽헌 외가에서 외할아버지의 학문적 가르침과 어머니의 자상하고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여성에게도 학문과 예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깊이 있는 소양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후대에 남긴 업적들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사임당은 남다른 총명함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보였습니다. 4세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여 한시를 짓고 글을 읽는데 능숙했으며 7세에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불리던 안견의 그림을 보고 그 필치를 모방할 정도로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화는 그녀가 얼마나 일찍부터 예술적 감각을 키워왔으며 단순히 모방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해나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그림과 시, 글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이후 위대한 예술가이자 현명한 어머니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녀의 평생에 걸쳐 발현되며 후대에 길이 남을 업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혼 생활과 가치관입니다. 그녀는 19세에 덕수이씨 이원수와 혼인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강릉 친정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하는 등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과는 다른 매우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신사임당의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동시에 그녀의 남편과 시댁이 그녀의 뜻을 깊이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살았던 그녀는 남편 이원수에게 유교 경전을 인용하며 재혼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는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그녀의 강직한 성품과 변치 않는 지조, 그리고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녀는 슬하에 사남 3녀를 두었는데 특히 율곡 이와 같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이자 정치가를 길러낸 어머니로서 그녀의 자녀 교육 방식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율곡 이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시, 그림, 글씨에 능통했던 조선시대에 걸출하고 독보적인 예술가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그림은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당대 지식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그 작품들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깊은 정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 풀벌레, 산수 등을 그린 그녀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미학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초충도는 그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8포, 병풍의 다양한 풀과 벌레들을 사실적이면서도 생명력 넘치게 묘사하여 자연의 경이로움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대상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속에서 생생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당대 최고의 화가로 불리던 안견에 비견될 정도로 탁월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예술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명확히 방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또한 뛰어난 시인이자 서예가였습니다. 그녀의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정서를 섬세하고 깊이 있게 담아냈고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으며 기품이 느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사임당은 다방면에 걸쳐 예술적 재능을 꽃피운 진정한 르네상스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업적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모양처의 귀감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율곡이이를 훌륭한 학자이자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으로 소통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힘을 키워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지원했습니다. 율곡이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학문적으로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교육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에게 깊은 영감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당시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적 관념과 남성 중심 사회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여성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고 신사임당 또한 율곡이이의 어머니로서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예술가로서의 독자적인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독립적인 예술가이자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신사임당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녀의 삶과 업적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인생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효와 지조입니다. 신사임당은 평생 지극한 효심을 보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은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강릉 친정에서 어머니를 모셨다는 일화는 그녀의 깊은 효심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부탁하며 자신의 굳은 지조를 드러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효와 지조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퇴색되고 있지만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의 중요성과 그것이 지닌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품격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장입니다. 신사임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과 예술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로 불리던 안견의 그림을 모방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결혼 후에도 그림과 시, 글씨를 꾸준히 연마하고 탐구했습니다. 비록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시대였지만 그녀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자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의 삶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신사임당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율곡이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에 대해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녀가 자녀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고 사려 깊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을 넘어 자녀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메시지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신사임당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활용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그림을 파라쌀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는 감동적인 일화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나눔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이 비단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재능의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실천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실제적인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현모양처라는 전통적인 틀에만 가두지 않고 독립적인 예술가이자 뛰어난 교육자,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16세기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여성에게 많은 제약이 따랐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적 제약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어떤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다재다능함의 가치입니다. 신사임당은 그림, 시, 글씨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융합과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예술가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달라 오늘날의 워킹맘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면서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다는 점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셋째, 자녀와의 깊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신사임당은 자녀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그들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녀와의 진정한 소통과 정서적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그녀의 교육 방식은 부모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학문과 예술을 탐구하며 자신을 발전시켰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혁명의 시대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사임당의 삶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귀담아 들을 만한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그림에 얽힌 이야기들은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린 포도 그림에 나비가 앉아 실제로 포도인 줄 알고 날아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그림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고 현실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일화들도 많습니다. 율곡2가 어린 시절 개구리를 잡다가 연못에 빠질 뻔했을 때 신사임당이 크게 꾸짖기보다 먼저 아이의 안전을 살피고 다정하게 타일렀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현명하고 인자한 교육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와 교훈,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창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성으로서 많은 제약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과 극복, 그리고 자아, 실현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그녀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역할에만 몰두하여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곤 합니다. 신사임당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들을 균형 있게 가꾸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삶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신사임당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 뛰어난 재능, 고결한 인품,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신사임당을 발견하고 그녀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사임당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변치 않는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신사임당의 삶과 그녀가 전하는 교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혜를 선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영향을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